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을지대학교 교수로 있는 백혜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썰렁한 퀴즈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제 바로 옆방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늦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 5살쯤 되니까 맨날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이게 남자 아이라서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또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좌우간 대답할 수 없는 곤란한 그런 질문들을 매일같이 하니까 하루는 뭐라고 대답을 확실한 답변을 해줬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의 질문이 쏙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정말 명답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생명의 설계도와 창조의 증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DNA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DNA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생명의 설계도, 우연인가 설계인가, 그리고 도대체 설계자는 누구일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NA라는 물질이 발견된 게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입니다. 독일에 있는 미셸이라는 의사가 수술하고 붕대로 감아놓은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의 맛을 본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름이 무슨 맛이 났을까요?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신맛이 나면 산성이니까 이 백혈구의 핵에서 유래한 그 많은 물질이 산성을 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DNA를 찾아냈고, 근데 DNA를 발견했지만은 무려 70년 동안을 DNA가 얼마나 엄청난 물질인지, 소중한 물질인지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DNA가 뭐니 하면은 유전 물질이라고 바로 답이 나와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150년 전만 해도 DNA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70년이 지나서 에이버리라는 학자가 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그러니까 DNA가 입증되기 이전에는 유전 물질이 뭐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했냐면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3년에 엄청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 이 두 학자가 DNA의 구조를 밝혀가지고 네이처에 짤막한 논문을 실었는데, 이게 정말 역대 노벨 의학상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업적이라고 현대 생물학에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이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A를 이제 원하는 부위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기술,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공학, 요즘은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테크닉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아버라든지 볼티모 이런 분들은 다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2003년에 여러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세포 속에, 핵 속에 들어있는 DNA가 30억 염기쌍 정도 되는데, 그 30억 순서를 이렇게 다 밝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였습니다. 엄청난 돈과 수많은 과학자들, 또 많은 나라의 연구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일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70억 인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염기 서열을 다 밝히려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15년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 업적이 DNA가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이걸 복구하느냐, 이 메커니즘을 밝혀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직접 간접으로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만 50명이 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DNA라는 창을 통해서 이 생명 정보와 또 창조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그랬죠. DNA 연구는 현대 생물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DNA라는 창문을 통해서 본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포 속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이제 작은 그 속에 핵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핵 속에 들어 있는, 여러분 염색체라고 들어보셨죠? 염색체란 게 DNA 덩어리입니다. 이 DNA를 풀어 헤치면은 이중 나선으로 된 DNA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DNA를 분석을 해보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네 가지의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DNA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단순한 네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단순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좀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 몰스 부호라고 들어보셨죠? 이 몰스 부호는 짧은 신호하고 긴 신호 두 개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합을 하면은 마치 언어처럼 전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몰스 부호, 영어 몰스 부호 다 있습니다. 각 나라 말로 다 되어 있고요. 숫자도 1, 2, 3, 4, 5, 6, 7, 8, 9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조합하면은 언어처럼 서로 교신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단순한 신호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살펴보면은 0과 1이라는 이진수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조합해 가지고 이 컴퓨터가 세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두 개의 신호만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ATGC라는 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네 개의 디지털 코드와도 같습니다. 이 네 가지는 두 개만 가지고도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 네 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코드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창세기 마지막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시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먹을 걸 구하러 온 11명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이 트랜스포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식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찬을 베푸는데 요셉이 자리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자리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다 앉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창세기 43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다 앉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형제들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생년월일 순서대로 정확히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정확히 앉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거기서 딱 스탑을 하고요, 과연 이 낯선 사람 11명을 앉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배열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신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오시겠죠. 그 확률이 4천만 분의 1입니다. 놀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 4천만 분의 1 하면요,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로또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3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보다 5배 이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1명을 그냥 아무렇게나 앉히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특정한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는 것은, 그것도 우연히 앉히게 될 확률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시퀀스, 순서라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갈 때, 그죠? 비밀번호를 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저도 4자리만 쓰다가 6자리, 8자리 늘어나니까 저도 막 헷갈립니다. 저건 하나만 틀려도 안 되죠. 자, 이렇게 마치 패스워드처럼 이 순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좀 이따 소개해드릴 DNA는 생명의 패스워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겁니다. 가장 작은 이 바이러스부터 큰 동물, 대동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도 그래도 꽤 큰 편에 속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되는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맨눈으로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균을, 저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세균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세균 중에 하나, 대장균의,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자손 그 유전 정보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균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더 작습니다. 자, 이 학자들이 세균을 만만하게 보고 세균의 DNA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 예를 들어 대장균의 DNA입니다. CGTAGATC를 해서 쫙그 사이즈, 폰트 사이즈를 한 10으로 해가지고 띄어쓰기도 없이 쭉 타이핑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은 이게 한 2,00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균의 생명의 패스워드가 2,000페이지를 이렇게 쫙 쳐내려가야 합니다. 이 하는데 중요한 부위에서 만약에 오타가 났다 이러면 대장균은 기형 대장균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균마저도 이렇게 정교하게 돼 있다, 이런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사람 DNA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그 염기 서열은요 무려 100만 페이지 분량입니다. 세포 하나 속에 100만 페이지 분량의 그 코드가, 암호로 패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제가 실제로 이제 유전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유전병을 가진 환자들 유전자 검사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겪은 케이스 중에서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이 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몸에 뼈가 이렇게 날 때부터 뼈가 다 부러져 있었고요. 눈도 이렇게 파랗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철심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이제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이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30억 그 염기쌍 중에서 딱 하나, 여러분 콜라겐이라는 그 단백질 들어보셨죠? 콜라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에 그래서 정상이라고 딱 한 부위가, 그러니까 정상인은 G인데 구안이 와야 되는데 사이민 T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DNA가 우리 조상 대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오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점점 진화가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DNA가 돌연변이가 되면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파리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정상 초파리입니다. 여기다 방사선을 쬐면은 이 돌연변이 초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오래 못 살고 다 죽습니다. 만일에 사람한테 방사선을 쬐가지고 돌연변이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이 암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쁜 쪽으로, 해로운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진화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돌연변이는 해롭게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진화일까 창조일까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진화론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이 사람까지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1930년대에 나온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아직도 실려 있어요. 이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과 에너지들이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DNA, 아미노산, 단백질, 세포, 사람까지 진화되었다. 이게 1930년대 이론을, 그러니까 즉 DNA가 뭔지도 밝혀지지 않았을 때 나온 이론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궁색한 거죠. 다른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세포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해체를 하면요, 한 3만 개 정도 부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품이 역으로 저절로 이렇게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서 저절로 이렇게 자동차가 딱 굴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공장은 다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런데 세포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부품 개수가 무려 15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포는 눈에 작아서 만만하게 보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로만 부품이 잘못돼도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이상한 멋진 바위들이 나오죠. 이런 바위, 왼쪽에 있는 바위를 보면서 야, 비바람, 자연이 빚은 위대한 조화라고 이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보면서 누군가가 잘 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해석이 다르죠. 왜 똑같은 돌덩어리인데 서로 해석이 다를까요? 이 오른쪽은 자연이 빚은 위대한 조화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는 누군가의 지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 바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러시모 산의 이 바위입니다. 이 조각품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한 조각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주를 하는 사람은 이게 금방 무슨 악보다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이것은 베토벤이라는 그 지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라는 지성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세균의 편모가 있습니다. 세균도 움직입니다. 1분에 10,000번 이상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요. 이 세균도 보면은 이 40개 이상의 작은 단백질 부품들이 조립이 돼야만이 이 돌아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어떤 정교한 기계 부품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성이 들어가 있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피가 멈추는 게 옛날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소 12개 이상의 단백질들이 이것도 순서대로, 여러분 순서란 건 무섭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작동을 해야만이 이게 피가 멈춥니다. 지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도체 부품을 보면은 정말 그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 몸속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핵산 이런 것들이 대사가 일어납니다. 이 물질 대사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회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도 지성이 들어가 있다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현대 과학이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설계도를 보면은 보십시오. 설계자가 있고 설계도 도면이 있고 제품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탁월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티모어라는 그 노벨상 수상자, 지금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학장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생물학은 자연과학이라기보다는 정보과학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미 프로그램 돼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NA의 본질은 바로 순서입니다. 제가 뒤에 부분들이 많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1분 내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한 7, 8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인데요. 그 형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형수 형이었어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옥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해봤지만 그 갇힌 감옥이 요새와도 같은 데였어요. 엄청난 보안 장치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떳떳하게 죽겠다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있어요, 오른편에. 이 동생은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하고 좋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억울하게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은행 강도를 하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 온몸에 문신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라죠. 착실한 동생이 죄수로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웬일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형, 내가 형을 구해주기 위해서 왔어.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형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형이 그러는 거예요. 탈출은 불가능해.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동생이 했던 멋진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를 설계한 사람이라면 가능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그 동생이 형을 구해가지고 유유히 탈출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동생이 그 감옥을 설계한 설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모든 장치를, 그러니까 비밀 통로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문신을 했다고 그랬죠. 그 몸이 설계도 도면을 암호화한 그 문신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고 다 무릎을 쳤어요. 야, 바로 이 DNA야말로 우리 몸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정말 이 탁월한 설계자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이기까지 정말 자연의 법칙을 깨는 기적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칙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평범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바로 창조주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DNA는 바로 그 설계도 도면입니다. 설계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또 옆에 앉은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